자, 다들 집중! 오늘 경제학장 박사의 사건 파일, 이거 아주 까다로운 미제 사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름하여 대인플레이션. 무려 20년 가까이 미국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어마어마한 미스터리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사건의 범인을 추적해보자고요. 모든 미스터리엔 핵심 질문이 있죠. 우리 사건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대체 무엇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국 경제를 괴롭혔는가? 우리는 오늘 경제 탐정이 되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자, 우리의 수사 기획입니다. 먼저 사건 파일을 열어서 사건의 시작을 살펴보고 첫 번째 단서를 찾아낸 뒤에 당시의 잘못된 진단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결사가 등장하고 우리는 이 사건의 교훈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열어보죠. 이 사건은 1965년에 시작해서 1982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제학계에선 이 시기를 대인플레이션, 즉 The Great Inflation 시대라고 부르죠. 당시 미국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끈질기고 지독한 고물가 현상에 시달렸어요. 뭐랄까, 끝나지 않는 경제적 악몽 같았다고 할까요? 가게에 갈 때마다 가격표가 바뀌고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의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으니까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 모든 단서가 딱 하나의 증거물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현장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바로 이 그래프, 이게 우리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복잡한 선 같죠? 하지만 이 안에 범인의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이 둘의 아주 수상한 관계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단 말이죠. 자, 그래프의 왼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960년대 후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보다 낮아졌어요. 이 자연 실업률이란 게 뭐냐면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일 때의 실업률을 말하는 건데, 이게 깨졌다는 건 뭔가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당시에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좋다고만 생각했지만 이게 바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교수님, 근데 보통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률이 높은데 어떻게 물가까지 같이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아하,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당시 모든 경제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이한 현상이었죠. 1970년대 초 경제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정말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1980년 물가 상승률이 무려 14%를 넘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오늘 1,000원 하는 과자가 내년엔 1,140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매년? 이러니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이게 다 석유파동 같은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자, 그럼 우리 앞에 두 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난 셈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과도한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두 번째 용의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임금 인상이 물가를 밀어올렸다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과연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용의자들이 있었는데 왜 당시 정부는 범인을 잡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수사는 이제 정책 당국의 결정적인 실수, 바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정책 당국을 실패로 이끈 치명적인 숫자가 있었으니 바로 4%였습니다. 당시 정책가들은 실업률 4%라는 목표가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무시한 너무나 위험하고 야심찬 목표였죠. 결국 이 끔찍한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자, 보세요. 실업률을 4%로 낮추려고 돈을 막 풀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 오르겠네? 하고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더 높은 물가 상승만 불러왔고 실업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계속 먹이만 던져준 꼴이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였죠. 경제가 가진 본연의 한계, 즉 자연 실업률을 잘못 계산하고 인위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그 오만한 판단 착오가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영웅이 등장하는 법이죠.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리더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길고 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영웅, 바로 폴 볼커 의장입니다. 1979년, 그는 인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 약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경제라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볼커 의장의 결단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꺾이기 시작했죠.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잠재우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범인도 잡았고 사건도 해결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파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사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4가지 교훈, 이건 경제학의 황금률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첫째,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둘째, 사람들의 기대가 한번 굳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해라. 셋째, 중앙은행은 뚝심 있게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통스러운 오늘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자, 이렇게 대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사건 파일을 닫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마주한 여러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1970년대의 이 뼈아픈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